네, 그러면 이렇게 다시 격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출신인 올레나 슈겔 한국 외대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올레나 셰길입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 공습 경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이렇게 네네. 뉴스를 통해서 듣는 내용 외에도 혹시 고국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들로부터 소식은 들으신 게 없는지도 이제 궁금한데요. 지금 우크라이나의 피해 상황 어떻게 듣고 계신가요?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는 저희 부모님은 지금 해외로避難 가셨지만 부모님 말고 다른 가족들은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다양한 지역에서 이제 남아 있고요. 친구들도 많이 남아 있어서 매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제가 항상 연락을 해서 우선 살아있냐라는 질문부터 정말 이게 좀 어이가 없는 질문인데 다들 살아있는지 물어보곤 합니다. 네. 네. 어제와 오늘의 이런 러시아의 이 공격도 상당히 이전과는 좀 다른 양상이었고요. 현지 주민들도 많이 놀랐을 것 같은데 뭐 어떤 얘기를 들으셨나요? 우선은 이번에는 키이우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공격을 받고 있는데요. 수도인 키이우를 비롯해서 비교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서부 지역도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은 어제만 해도 거의 98의 미사일과 24차례 드론 공격이 우크라이나 인프라 시설을 겨냥하면서 이제 떨어졌는데 그 결과로 이제 키이우를 포함해서 4개 주에서 전기가 끊어졌고 지금 복구 작업 중이지만 상황이 심각합니다. 특히 이제 서부 지역 같은 경우는 발전소가 공격을 많이 받아서 그 우크라이나 내에서 이제避難지로 잘 알려져 있는 리우 같은 경우는 지금 90% 지역에서 전기가 끊어지면서 화요일이 돼야 전기 공급이 복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키이우가 이제 공격을 받으면서 사망자,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모두 민간인들입니다. 아까 뉴스에서도 그 얘기를 하셨지만 이 공격은 출근 시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고요. 이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니까 또 이제 사진으로도 보고 친구들이 보낸 영상도 보니까 제가 다니던 대학교 바로 앞에서 미사일이 떨어져가지고 정말 제가 매일 다녔던 길거리 그리고 학교 앞 건원에서 이제 미사일이 떨어진 땅구멍이 이제 보였는데 그런 사진을 볼 때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심정이었죠. 그래서 저희 집 앞에서도 지금 미사일이 떨어졌고 이렇게 제가 다녔던 대학교 앞에서 미사일이 떨어졌는데 그게 이제 그 과정에서는 너무 많은 민간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게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그 러시아 공격이 이 사회 기반 시설뿐만 아니라 도심의 또 민간인 거주 지역이나 아니면은 외국 대사관이나 아니면 정부 청사 부근까지도 이제 표적으로 삼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인명 피해가 특히 컸습니다. 러시아의 네네. 그런 그 공격 의도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우선은 일부 사람들은 이번 공격은 크림판도 다리 그 대교 폭파에 대한 보복이라고 얘기를 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 공격은 하루 이틀 만에 준비된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예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우선은 잘 아시겠지만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반격하면서 꽤 많은 우크라이나 영토를 달아했었죠. 그 대신 러시아는 계속 후퇴하면서 러시아 내에서도 뭐 전원련이 내려졌지만 진집에도 큰 문제가 있으면서 사람들은 이제 피하고 뭐 해외로 나가고 이러니까 반대하고 그러면 러시아는 지금 이제 진집이 급한데 우선 우크라이나군의 그 진진을 막으려고 좀 지연시키려고 그런 것으로 보이고요. 그 사이에서는 좀 전원 진집을 계속해서 다시 그 새로운 공격을 준비한 의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이 전쟁의 흐름이 이 전쟁의 규모나 양상이 상당히 어떤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제 걱정도 이제 제기되고 있고요. 특히 푸틴 대통령의 보복 공격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항전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재보복을 공언했습니다. 러시아의 추가 공격이 이어질 수 있고 이렇게 전쟁이 갈수록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끝까지 이제 싸울 거고요. 우리 땅을 지키는 거니까. 근데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정말 잘 아시겠지만은 이게 어떤 의미가 없는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약 전쟁에 불과한 거니까 러시아 사람들도 전쟁을 지지하면서도 막상 전쟁에 나와서 싸워라라고 하면 그 진집을 좀 피하려고 하고 동원령을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자기 싸우고자 하는 정신 이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공격은 물론 북파전에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지금 그 희생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러시아가 그러니까 푸틴이 궁지에 몰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 내에서도 상황을 잘 파야 되는데 지금 러시아에서 군과 FSB, 그 예전에 KGB였죠. FSB 간에 갈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도 뭐 글쎄요, 쿠데타까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 전 세계인들의 이제 가장 큰 걱정이죠. 이제 궁지에 몰린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교수님께서는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는지요? 사실은 핵무기 사용이라고 하는 거는 그 가능성이 1%라도 해도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이게 뭐 몇 %다 어느 정도로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그 핵무기 사용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거죠. 그래서 푸틴이 독재자이다 보니까 핵무기 사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이제 혼자서 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 자체가 위험한 거죠. 네. 자, 이런 뭐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이유에서도 외교적 평화적 해법을 더욱 찾아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상황은 한쪽이 승리를 선언해야 끝날 태세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어떻게 나서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사실은 유엔이나 다른 국제기구에서는 이번 러시아 공격을 다시 한번 비난을 했었고요. 그리고 어제부터 나오고 있는 국제사회 다른 국가들의 이제 반응을 보니까 예전에 러시아와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야 된다라고 그런 입장을 발표했던 국가들마저도 이번에는 러시아와 더 이상은 대화가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보이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멈춰야 된다라는 입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그런 방향으로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는 거죠. 이거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아니라 분명한 러시아가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침략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아주 일반적인 그런 공격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우크라이나를 비롯해서 현재의 고통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전 세계에 미치는 파장도 계속 커지고 있는데 뭐 전쟁은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모두 함께 이제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출신인 올레나 슈에겔 한국외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